호두 품목의 수확량 조사는요, 4가지 케이스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전 조사와 후 조사로 나눌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조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분류예요. 기억하세요. 전 조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이거든요. 이 도표에서 1번과 2번은 전 조사가 있는 경우고요. 3번과 4번은 없는 경우예요. 이 표를 머릿속에 그림처럼 입력시켜 두세요. 복잡한 별표 산식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절대 반지거든요. 이 분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이 도표에서 1번이에요. 전 조사만 한 번 실시한 경우죠. 사실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한 번밖에 없어요. 품종별로 수확기 직전에 조사가 이루어지니까요. 여기서 잠깐 품목과 품종을 구분해 보면 품목은 호두, 밤, 대추처럼 과수의 종류를 지칭하는 큰 분류이고요. 품종은 호두 중에서도 정월 품종, 수원 1호 품종 이렇게 작은 분류를 말해요. 수확기 직전에 수확량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착과수, 낙과수 조사뿐만 아니라 과중 조사도 해야 되거든요. 과실이 다 익은 시점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요, 그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한다고 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는 수확량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나머지 조사는 당연히 수확 개시 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시 전 조사만 한 번 이루어진 경우는 수확량만 구하면 피해율과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었네요. 창낭미 수확량, 주조주 계피수미 기억나시죠? 네네. 이제 개시 전 조사가 수확량만 구한다는 이 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감수량과 기수확량만 이해하면 끝나는데요. 감수량 산식도 혹 기억나실까요? 창낙고 감수량 이렇게요. 이 표에서 보면 2번인데요. 최초 수확량, 즉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을 조사하고 거기서 여러 차례 발생한 감수량의 총합을 빼주면 바로 최종 수확량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최초 수확량이 100인데 2차 조사에서 20이 줄었어. 또 3차 사고 감수량이 10이야. 그럼 최종 수확량은 어떻게 되죠? 네네. 100에서 20과 10을 빼니까 70. 이렇게 해서 70이 최종 수확량이 되고 최종 수확량을 구했으면 역시나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 가피자로 보험금이 산출된다 이런 거죠. 이해가시죠?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무조건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수확량을 구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강의 목적상 수확 개시 전 최초 조사의 수확량은 최초 수확량, 개시 후의 최초 조사는 큰 거 조사량 이렇게 부를 거예요. 후 조사는 수확량뿐만 아니라 감수량, 기수확량도 함께 구하기 때문에 다 합쳐서 큰 거 조사량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물론 이론서에는 없는 우리끼리 부르는 용어예요. 큰 거 조사량 잠시 후에 자세히 보기로 하죠. 두 번째 절대 반지의 위력을 경험하실 거예요. 어쨌든 개시 전 수확량 또는 큰 거 조사량이 기준이 되고 그 이유는 줄어든 것, 즉 감수량을 구해서 기준에서 빼나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수확량이에요. 감수량이 등장해도 그것은 수확량을 구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피해율 산식이 평수 미평이니까요.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개시 후 수확량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확인해 볼 텐데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료가 있대요. 회사가 가장 신뢰하는 1순위는 바로 손해평가사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착과량, 낙과량, 과중 등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자료는 믿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수확 개시 전 조사의 내용은 회사에서 완전히 믿어준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개시 후 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볼 내용인데요. 후 조사 내용 중에서 기수확량은 전혀 믿을 수 없대요. 개시 후 조사는 수확을 시작한 후에 하는 조사이니까 조사 시점에 이미 농부가 수확한 품종도 있겠죠? 네네. 그걸 기수확량 이렇게 불러요.
수확량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농부가 수확을 해버린 거니까, 이미 수확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론서는요, 조사 수단으로서 농부와의 문답이라든가 농협의 출하 자료 등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농부의 말에만 의존하는 문답은 당연히 신뢰할 수 없을 거고요. 농협의 출하 자료도 농부가 창고에 보관하고 출하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어느 경우든 간에 회사의 입장에서 기수확량은 보험금 산출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기수확량도 농부가 수확한 거니까 미보상이겠죠? 회사 입장에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수확량인데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별표 산식은 이 못 믿는 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 조사한 것과 기수확량,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 그 중간쯤에 위치한 또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가 바로 평년 수확량이에요. 얘는 좀 믿을만 한데 그렇지만 100%는 못 믿겠어.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평년 수확량은 앞으로를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상이잖아요. 어디까지나 예상 수확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지난 5년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믿을 수 있는데 100%는 못 믿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회사 쪽 신뢰도를 가지고 순서를 정해보면 1순위는 직접 조사하는 것, 수확량이나 감수량 같은 것들인데요. 얘들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순위는 평년 수확량이고요. 3순위는 기수확량,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수확량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인데요.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가죠. 개시 후 조사에서 기수확량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자, 이제 수확 개시 후 조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네요. 도표의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풀어나갈 텐데요. 개시 전에는 수확량만 조사하는데 그거는 믿을 수 있는 자료이고, 개시 후에는 수확량, 감수량, 기수확량, 이 세 가지를 모두 조사하는데 기수확량 때문에 후조사 전체를 믿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개시 후 조사는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회차의 조사다라는 의미로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 이 모두를 합한 것을 금차 조사량, 이렇게 불러요. 금차 조사량. 현 시점에서 과수원의 총 산출량을 의미하는데요. 이론서에는 별도의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도 강의에 도움이 되거든요. 자, 집중하시고요. 많은 부분이 개시전 조사와 겹치기 때문에 혹 3강이 좀 부족하신 분은 강의를 스톱하고 이전 강의를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들어오세요.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한방 정리를 끝내면 머릿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하셔야겠죠? 네네. 자, 이제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 중에서 금차 수확량을 먼저 가보죠. 일단 이론서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금차 수확량은 착과 수확량, 즉 주당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계당 과중, 거기에다 1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낙과 수확량, 주당 낙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계당 과중에다가 역시 1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을 곱하고요. 미보상 주수 수확량은 미보상 주수에다가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한 것,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금차라는 용어만 추가됐을 뿐 결국 수확량은 착과 수확량 플러스 낙과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수확량, 이렇게 되죠. 착량미 수확량. 우리가 아는 수확량 구하는 식과 똑같죠? 네네. 전 조사에서 공부했던 바로 그 수확량과 똑같아요. 자, 다음으로 기수확량을 먼저 보면 그 기수확량은 계약자와의 문답, 농협의 출하 자료를 토대로 구하지만 믿을 수 없는 자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는 식이 개시 후로 오게 되면
실미고에서 실미고기로 바뀐다는 거, 요거를 꼭 체크하세요. 전 조사와 달라지는 점이니까요. 즉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마이너스 미보상 주수 마이너스 고사 주수 마이너스 기수학 주수 이렇게 되겠네요. 기수학 주수도 이미 수학을 끝내서 과실이 달려있지 않으니까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부터 감수량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주당 착과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과수원 전체의 착과수가 나오고 거기에 개당 과중을 곱하면 착과량이 나온다고 했죠. 그 착과량에서 착과 P의 구성률을 곱하면 바로 착과 감수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물론 1 착과 P의 구성률을 곱하면 착과 수학량이 나오겠죠. 낙과 감수량도 동일해요. 낙과량에다 낙과 P의 구성률만 곱하면 돼요. 이렇게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을 구하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고사주수 감수량. 네, 고사주수 감수량을 더해주면 마침내 금차 감수량이 나오네요. 금차 감수량. 바로 착낙고 감수량이죠.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은 전 조사에서 공부한 내용과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고사주수 감수량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미보상 주수 수학량은 미보상 주수에다가 주당 평년 수학량을 곱해서 구한다고 했죠? 네네. 그런데 고사주수 감수량은 고사주수, 즉 보상하는 재로 죽은 나무 수에다가 앞에서 구한 주당 착과량과 주당 낙과량의 합을 곱해서 구한다는 게 미보상 주수 수학량과 다른 점이에요. 다시 한번요. 고사주수 감수량은 고사주수에다가 주당 착과량, 주당 낙과량을 합한 것, 그것을 곱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왜 미보상 주수 수학량에는 주당 평년 수학량을 곱하는데 고사주수 감수량에는 주당 착과량, 낙과량을 곱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요? 잠시 궁금증을 내려놓고요. 그에 대한 설명은 메인 설명을 모두 마친 다음에 쿠키 영상으로 넘길게요. 쿠키 영상. 메인을 설명하다 옆길로 빠지면 핵심을 놓칠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몰라도 전혀 관계없는 문제거든요. 만일 시험만 생각한다면 미보상 주수 수학량에는 주당 평년 수학량을, 고사주수 감수량에는 주당 착과량과 주당 낙과량의 합을 곱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문제 함정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정리하면 끝나요. 고사주수 감수량이니까 주당 착과수, 낙과수인 경우는 개당 과중도 곱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함정으로 체크하셔야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시험에서 틀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이론서 전체에서 문제 함정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모아서 문제 킬러 토암기에서 총 정리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시험에서는 고사주수가 누적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 금차 고사주수를 구해야 하니까 전 회차까지의 고사주수는 빼줘야지만 금차만의 고사주수가 나오게 되죠. 이것도 함께 챙겨두시고요. 결론적으로 금차 감수량은 착과 감수량 플러스 낙과 감수량 플러스 고사주수 감수량, 착낙고 감수량,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미보상 주수 수학량에는 주당 평년 수학량이, 고사주수 감수량에는 주당 착과량과 주당 낙과량의 합이 곱해진다는 것만 챙기시면 되겠네요. 이제 감수량 산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금차 감수량은 착과 감수량에다가 낙과 감수량 플러스 고사주수 감수량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이죠? 고사주수 감수량 끝에 1 맥스 A가 곱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유명한 맥스 A인데요. 이 설명도 강의 마지막 보충 설명으로 넘길게요. 아까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과수 품목에서 맥스 A는 출제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출제되면 수학량과 감수량 사이에서 자체 오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맥스 A는 적과전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할게요. 일단 금차 감수량식은 심플하게 착과 감수량 플러스 낙과 감수량 플러스 고사주수 감수량 곱하기 1 맥스 A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정리해보면 개시 후 조사에는 금차 수학량, 금차 감수량, 기수학량이 있네요. 그러나 개시 전 조사가 존재하는 경우는, 즉 도표
2번의 경우에는 2차, 3차 조사마다 감수량들만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평수 미평의 그 수확량은 최초 수확량에서 감수량의 총합을 빼주면 되니까요. 감수량의 총합만 빼주면 돼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최종 수확량을 구하는 식은 최초 수확량에서 감수량의 총합을 빼주는 거다. 최초 수확량 마이너스 시그마 감수량 이렇게 되는데요. 평수 미평식에 대입할 수확량을 편의상 최종 수확량이라고 부를게요. 강의 목적상이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그렇다면 감수량만 필요하면 감수량만 구하지 왜 쓸데없이 금차 수확량, 기 수확량까지 구하는데 혹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네네 맞아요. 시험만 생각한다면 금차 감수량만 구하면 돼요. 사실 금차 수확량과 기 수확량은 개시전 조사가 없는 경우, 즉 이 도표의 3번, 4번의 경우에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류 수정이라는 것에 필요한데요. 근데 오류 수정, 별표 산식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론서 본문에 무엇을 어떻게 수정하는지도 없고 실무적으로도 전혀 쓰이지 않아요. 정말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서 다 빼버리고 심플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그래도 혹 이론서를 읽어 나가시다가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언급은 해드려요. 그렇지만 오류 수정, 이건 정말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뭔지 아실 필요조차도 없고요. 또 그래야 개시 후 보험금 산식들이 간결해지거든요. 개시전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후 조사에서는 감수량만 필요하다. 그래서 최초 수확량에서 감수량의 총합을 빼주면 끝이다. 이것만 확실히 붙들어 두세요. 자, 이제 도표 3번과 4번으로 가볼게요. 다시 한번 체크하는데요. 개시 후 조사에서는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 수확량이 있는데 금차에 조사한 가수원의 총 산출량으로서 이 세 개의 합을 편의상 금차 조사량이라 부른다 했네요. 여기서 금차 수확량과 기 수확량은 미보상이죠? 네네. 금차 감수량은 보상이고요. 이건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평수 미평식의 수확량에는 금차 수확량과 기 수확량의 합이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이 미보상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 수확량을 회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을 수 없으니까 기 수확량을 사용하는 금차 조사량 대신에 차라리 예상 수확량을 과수원의 총 산출량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거죠. 즉 평년 수확량을 사용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회사의 구충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많이 생각해 보니까 금차 조사량 중에서도 금차 수확량과 금차 감수량은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조사한 거니까 믿음 1순위잖아요. 기 수확량만 못 믿지 얘네 둘은 완전히 믿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 비싼 돈 주고 손해평가사들이 조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뭔가 평년 수확량과 금차 조사량 이 둘 중에서 큰 놈을 과수원의 총 산출량으로 하자. 그 큰 놈 산출량에서 감수량을 빼주면 수확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감수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평년 수확량이나 금차 조사량 중에서 둘 중에 큰 놈에서 감수량 즉 보상을 빼내면 미보상만 남으니까 그것이 바로 평수 미평의 수확량이 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 좋은 거죠. 큰 값이 보상하지 않는 수확량이 되는 거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죠? 네네. 어쨌든 그래서 시험 목적상 큰 거 조사량이란 괴상한 용어를 만들었어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엄청 중요한 용어예요. 개시 후 조사를 한 방에 풀어주는 거거든요. 용어 자체는 좀 유치하지만 기억하는 데는 최고잖아요. 네네. 금차 조사량은 금차 수확량 플러스 금차 감수량 플러스 기 수확량인데 이 금차 조사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놈을 큰 거 조사량이라 하자. 그 큰 거 조사량에서 금차 감수량을 빼주면 마침내 수확량이 나오고 그대로 평수 미평에 대입하면 피해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도표 3번의 식이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용어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금차 조사량은 이번에 조사한 거로서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 수확량을 모두 더한 거고요. 이 금차 조사량과 평년 수확량 중에서 그 둘 중에 큰 것을 기준이 되는 큰 거 조사량이라 부르겠다. 뭐 이런 말이에요. 큰 거 조사량에서 금차 감수량을 빼면 우리가 구하는 수확량이 나온다. 이렇게요. 큰 거 조사량. 결국 우리는 큰 거 조사량의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끝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도표 4번은 자동이에요. 개시 후 최초 조사에서 큰 거 조사량을 구하고 거기서 모든 감수량의 총합을 빼주면 돼요. 앞에서 본 것처럼 최초 수확량에서 감수량의 총합을 빼주면 바로 최종 수확량이 나오듯이 큰 거 조사량 마이너스 감수량의 총합, 이렇게 하면 수확량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평수 미평에 들어가는 최종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식의 형태가 똑같죠? 최초 수확량이냐 큰 거 조사량이냐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3번과 4번, 즉 개시 전 조사가 없고 후 조사만 있는 경우는 최초 조사량에도 금차 감수량이라는 감수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빼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별도로 기억하려면 그건 또 하나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별표 산식에는 공식이 대여섯 개 쏟아지고 별 초딩스러운 공식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 바람에 개시 후 조사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감수량부터 빼주면 또 이렇게 되고 미부상 감수량 공식은 또 저렇게 바뀌고 뭐 이런 책이 있다면 다 갖다 버리세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이론서는 버리면 안 되겠죠?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세요. 아주 간단히 기억하는 방법은 개시 후 조사에서 나오는 모든 감수량을 다 빼준다. 큰 거 조사량에서 모든 감수량을 다 빼주면 수확량이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큰 거 조사량이 먼지만 꽉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 복잡한 별표 산식의 모든 식을 이거 한 방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된다고? 혹 의심이 드시는 분은 오늘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별표 산식을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물론 머리털도 좀 뜯어지겠죠? 자, 이제 한 방 정리를 해볼게요. 잘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시험 문제가 개시 전 조사가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개시 전 조사가 있는 경우는요, 최초 조사에서 수확량을 구해서 그냥 사용하든지 아니면 모든 감수량을 빼면 최종 수확량이 나오게 돼요. 바로 1번과 2번이에요. 개시 전 조사가 없는 경우는요, 더 간단해요. 최초 조사에서 큰 거 조사량을 구하고 그 큰 거 조사량에서 모든 감수량의 총합을 빼주면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거로 개시 후 조사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가요. 어떤가요? 정리되시나요? 좀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가 되실까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오셔야 될 텐데요. 더 답답하다고요? 참. 네, 이제 다 왔어요. 오늘 강의 목표는 달성했고요. 이 도표와 큰 거 조사량의 개념만 꽉 붙으시면 돼요. 정말 이게 다예요. 이제 보충 설명에 앞서서 별표 산식에 나오는 미보상 감수량에 대해서 잠깐 정리할 텐데요. 이것도 공식들이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이에요.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는 식 기억나시죠? 평수미 평수미. 네네, 바로 평수미예요.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한다. 그런데 우리 이론서의 별표 산식에는요, 이렇게 미보상 감수량 구하는 식이 무려 5개나 규정되어 있어요. 딸랑 미보상 감수량 하나 구하는데요. 앞서서 수확량 구하는 식이 복잡하니까 미보상 감수량도 덩달아 복잡해진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미보상 감수량 구하는 식은 그저 평수미예요. 위에서 우리가 정리한 방법대로 수확량을 구해서 그냥 평수미에 대입하면 끝이에요. 가뜩이나 외울 것도 많은데 제발 쓸데없는 공식을 만들어서 머릿속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진 마세요. 딱 그냥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만 맥스 미보상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미보상 비율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수확량 조사가 여러 번 있잖아요. 조사 때마다 미보상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보험금 부과는 미보상 비율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보험금 계산은 한 번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쿠키 영상으로 넘어갈 텐데요. 보충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과수 품목 시험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다만 이론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분들께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손평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정말 큰 산을 넘은 거예요. 엄청 큰 산을 넘으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확실히 정리가 되셨다면 보충 영상을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핵심은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라는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맥스 A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이론서에는요, 금차 사고 전 기조사된 착과 피해 구성률 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출제 오류 위험성 때문에 과수 품목에서는 안 나오고 적과전에서 출제된다 말씀드렸죠. 시중 교재들 사이에서 좀 혼동이 있기는 해요. 깊이 있는 내용은 적과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과수보험금 산식 이해에 필요한 정도만 살짝 짚어보기로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1차 재해에서 착과 피해 구성률이 20%였대요. 착과 피해,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죠. 근데 2차 재해에서 조사해 보니까 역시 착과 피해가 30%가 나왔고 3차 착피 구성률은 50%로 조사됐대요. 여기서 1차 20%는 최초 피해이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되는데요. 2차에서 30%로 조사된 내용 속에는 1차 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스토리예요. 1차에서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였으니까 그 피해 입은 상태가 그대로 2차 조사까지 넘어올 테니까요. 이해 가실까요? 달려있는 과실에 20%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10% 피해가 추가돼서 2차에서는 30%로 조사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조사의 30% 피해는 1차 피해의 20%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2차만의 피해 구성률을 구하려면 30%가 아니라 30-20해서 10%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이 개념만 이해하면 맥스 A는 끝인데요. 정확히 이해하셨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차 20%가 착과 피해가 아니고 낙과 피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있는 과실 피해가 아니고 떨어진 과실의 피해를 조사한 게 20%래요. 그럼 2차 피해 30%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10%일까요? 아니면 30% 모두 2차 피해로 인정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이번에는 30%가 모두 2차 피해로 인정돼요. 1차의 20% 피해는 낙과, 즉 떨어진 과실이니까 2차 조사까지 넘어오지 않고 1차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착과 피해는 다르죠. 과실이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니까 그 과실이 그대로 2차 조사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앞선 조사가 착과 피해일 때만 맥스 A가 존재하고 그때만 후속 조사에서 빼준다는 거네. 네, 맞아요. 앞선 조사가 착과 피해이면 뒤 조사가 착과이건 낙과이건 빼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볼게요. 1차, 2차 조사는 모두 착과 피해이면서 20%, 30%이고 3차 피해가 50%였다면 3차만의 고유한 피해 구성률은 얼마일까요? 네, 50-30해서 20%가 답이에요. 1차는 20%, 2차는 1차를 포함해서 30%, 그러니까 3차에서는 30%만 빼주면 되는 거죠. 1차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용어가 맥스 A예요. 이전 조사의 착과 피해 구성률 중에서 가장 큰 값. 여기서는 1, 2차의 20, 30% 중에서 가장 큰 값, 맥스 값이라고 하는데요. 30%를 맥스 A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맥스 A의 의미를 아시겠죠?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금차 감수량 산식에는요, 고사주수 마지막에
1-맥스 A가 나오죠? 네, 여기서 1은 금차 조사의 피해 구성률을 의미해요. 즉, 죽은 나무의 과실은 100% 피해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금차 피해 구성률 1에서 전 조사의 착과 피해 구성률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빼준다는 말인데, 그렇지만 시험에는 나올 수 없다고 했죠? 만일 오류를 각오하고 출제한다면 고사주수 감수량뿐만 아니라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의 금차 피해 구성률에서도 맥스 A를 빼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나가면 정말 너무 복잡해서 일단 설명을 생략하지만 별표 단식에 금차 피해 구성률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학량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출제 안 될 확률이 99.9%예요. 하지만 요즘 출제 기간이 상식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버리니까 일단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맥스 A는 앞선 조사의 착과 피해, 즉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 구성률이구나. 그래서 뒤에 나오는 피해 구성률에서 빼줘야 하는 거구나. 뭐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세요. 네네. 두 번째로요. 미구상 주수 수학량에는 주당 평년 수학량을 곱하는데 왜 고사주수 감수량에는 주당 착과량과 낙과량의 합을 곱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걸 다 이해하려면 보험금 산식이 도입되는 과정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개념 이해에 필요한 정도로만 가볍게 정리할게요. 일단 보험회사가 1순위라고 신뢰하는 자료가 직접 조사한 자료라고 했죠. 그래서 고사주수 감수량을 구할 때는 이미 조사한 착과량, 낙과량이 있기 때문에 2순위인 평년 수학량을 안 쓰고 1순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평년 수학량보다는 더 믿을 수 있는 게 실제 조사량이니까 그거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전 조사에서 나오는 미보상 주수를 보면은요, 호두와 밤의 경우는 착과량, 낙과량을 모두 조사하지만 나머지 9종의 과수 품목은 착과량만 조사해요. 낙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계시 후 조사에서도 미보상 주수 수학량을 구하는데요. 여기서는 전 조사와의 일관성을 위해서 주당 평년 수학량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이거 다루는 분도 별로 없지만 쓸데없이 정신적 에너지 낭비만 심해요. 제 목도 가겠네요. 예정에는 없지만 혹 심화 과정이 개설되면 그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강의에서는 아마 최초인 듯한데요. 쿠키 영상까지 시청하시느라 너무 힘드셨죠? 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개시 후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풀이는 다음 강의 다음 품목으로 넘길게요. 우리는 이제 과수 품목 보험금 체계를 잡았거든요. 나머지는 그저 중심 기둥에 매 달기만 하면 되겠죠? 네, 행복한 수험 생활을 기원드리면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